박근혜 대통령은 상권 분립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입법과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상권을 독점하다시피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상권 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권 분립을 입의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국회법 개정안은 훼손된 상권 분립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입니다.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정부에 대해 국회가 법률로 끌어올려 시정하기보다는 행정입법의 체계 내에서 시정토록 하는 기회를 주는 국회법 개정안에 상권 분립 예배라는 오명을 씌우려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상권 분립을 바로 세우겠다면 상권 분립의 해치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부터 바로잡아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입법부 결정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상권 분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메르스 사태, 청와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과 정부의 긴급 당정협의회가 오늘 오전 개최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31일 예정됐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무산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 원내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청와대가 당 지도부와 얼굴을 맞대기에는 겸연쩍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로 국민의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큰 때인데도 국정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가 빠진 것은 매우 무책임해 보입니다. 메르스 사태 열흘 만에야 박근혜 대통령이 굳건한 방역 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안일한 초기 대응으로 사태를 키우고 의심 환자가 출국하도록 방치해 국제적 망신을 사놓고 이제야 방역체계 정비를 지시한 것은 한가해 보입니다. 국민안전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할 수 있는지 한심스럽습니다. 청와대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전면에 나서 메르스 사태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은 법과 원칙에 치는 황교안 후보자의 편법과 변칙 두 얼굴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후 부산지검 관할 사건을 6건 이상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검이 아닌 지검 사건을 수임하는 꼼수를 써서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신종 정관예우를 누린 것입니다. 또한 황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총 119건의 수임 내역 중 19건이 관할기관 처리 결과 등을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17개월 동안 16억 원 정관예우로 모자라서 아내의 재산 신분은 누락시키고 아들, 딸 증여세를 눈치 보며 지각 납부하는 등 온 가족을 논란의 중심에 총동원시켰습니다. 황 후보자는 업무 추진비 50만 원 이상 쓰면 동석자를 적어내야 하는 정부 지침을 피해 20건 중 17건을 49만 원씩 꼼수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웠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편법과 변칙의 빤빤한 두 얼굴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드러난 의혹과 논란에 대해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한 점 거짓 없이 명명백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간 지겹게 반복되는 총리 후보자들의 양파비리, 낙마의 악순환에 지치고 실망한 국민들에게 그나마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최고의 결과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병욱 교수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으로 내정하고 안건을 오늘 오후 당무위원회에 부의했습니다.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학술단체회 공동대표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 당은 유능한 경제정당 실현을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강철구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전 대표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브리핑을 드리면 오늘 오전에 국방부 차관의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사고에 대한 보고가 문재인 대표와 강기정 정책위 의장, 백bun기 의원, 윤호덕 의원, 김성주 의원, 진성준 의원 등 국방보건복지위원들에게 있었습니다. 국방보건외교당국의 무책임 무능에 대한 우리 당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생물 무기가 반입되고 실험되고 있어 왔는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정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미국 측과 공동조사가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소파 협정 개정 등 법적 제도적 보완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